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를 배웠어요. 그죠? 그랬을 때 두 가지 꼴을 하나 배웠는데 최대 최소 할 때. 일로 와봐. 자, 두 가지 꼴을 배웠어요. 하나는 뭐? y는 a의 지수 자리에 함수가 있는 꼴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y는 뭐? a의 2x제곱 더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c 이런 2차 방정식 꼴을 다뤘어요. 오케이. 자, 지수 자리에 1차면은 상관이 없었어. 왜? 결국에 사실 지수함수는요. 얘가 a가 1보다 크게 되면 증가함수지. 그래? 그래서 뭐만 찾으면 됐어? 지수의 최소값과 지수의 최대값만 찾으면 값도 최소 최대가 나왔단 말이야.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였으면 어떻게 그려져요? 반대로 그려져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 x가 작을 때와 x가 클 때를 찾으시면 함수의 최대 최소 찾을 수 있었어. 그러면 요 fx가 몇 차 함수? 2차 함수가 되면 어떻게 해? 왜 죄다 뿌예 이거? 다들 벌써 눈동자가 뿌얘졌어. 2차 함수가 되면 그래도 여전히 지수의 최소 최대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함수의 최소 최대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해서 찾으시는 문제였어요.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유형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야? 기본적으로 이게 나오는 형태를 설명드리는 거고 대표적인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풀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근거를 확실하게 보충하시면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시는 거야. 그건 뭘로? 개념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알겠니? 얘는 우리가 ax 제곱을 갖다가 어떤 한 문자, 예를 들어 t로 치환하게 되면 a, t제곱 플러스 b, t 플러스 c가 되니까 뭐가 돼? 2차 함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표준형 만들어. 꼭지점 찾고 범위 비교하면 되잖아. 예? 범위는 어떻게 나와? 치환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치환되면 범위를 남긴다고. 예를 들어 지금 ax를 갖다가 ax제곱을 갖다가 t로 치환하게 되면 지수함수의 치역, 즉 지수함수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범위를 바꿔서 푸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랬을 때 지금 질문한 7-2번은 자, 문제 어딨죠? 7-1번은 자, x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고 할 때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의 x제곱. 아, 불편하지 않습니까? 밑을 얼마로 바꾸고 싶어요? 그렇지. 2의 2x제곱으로 바꾸고 싶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뭘로?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하자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뭐 한다? 치환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어떻게? y는 2x제곱을 뭘로? 아, t로 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t로 해줄게요. 그러면 2x제곱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0보다 크죠? 질문 있으면 얘기해야 돼. 다현아, 눈 뜨고 일어나 있어. 30초만 일어나 있어. 자, 그러면 치환하시면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 얼마? 4t 맞니? 얘는 마이너스 t의 제곱이죠. 왜? 2의 x제곱의 제곱으로 볼 수 있잖아.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플러스.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찾는다? 표준형 만들어서 꼭지점 위치 확인하시는 겁니다. 얼마? 뒤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3 되겠네요. 즉 얘를 그리게 된다면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최대값을 가질 거라고요. 얼마로? 3으로. 근데 2라는 범위가 t가 2라는 범위가 들어갑니까? 범위에? 들어가죠? 따라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얼마다? 3이라고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은 전부 다 3보다 같거나 작을 거라는 겁니다. 됐어? 해결된 거야? 그 다음에 최소값은요. 자, 지금 보니까 단순히 이 t가 그냥 끝난 게 아니고 x가 0과 2 사이네요. x가 0과 2 사이일 때 2의 x제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가 0일 때는 1부터 x가 2일 때는 4까지. 이게 뭐야? t의 범위지. t가 1부터 4까지니까 1일 때 최소값 나오겠어? 아니면 저기 있는 4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어? 꼭지점이랑 훨씬 멀리 떨어진 4일 때 나오겠죠. 따라서 t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이 지수함수라는 것만 싹 제외하고 보면 t가 1부터 4 사이일 때 2차 함수의 최소 최대를 묻는 문제예요. 이거 만약 못했다? 그럼 지수함수 못하시는 게 아니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못하시는 거라고. 고일 수상에 구멍이 생긴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고일 수상 보고 와야 돼? 아니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빠졌다 생각할 때 그 부분만 잠깐 보고 오셨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할 때 질문을 묻고 물어서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좀 억텐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약을 먹거든요. 아까 가만히 있었어요. 수업 준비하기 전에 조금 좀 쉬었어요. 그랬더니 약균이 엄청 셉니다. 아마 여러분 문제 풀려고 기다리는 동안 나 서서 쓰러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지금 좀 텐션을 올려서 하고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괜찮아? 가기 전에 우리 그래도 기출문제 하나 정도는 맛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7번 보세요. 옆에 57쪽에 7번. 요건 요거대로 느낌이 있네. 자, 그러면 그림 저기 보시면 자,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하나는 y는 3의 x 플러스 1제곱. 자, 얘는 y는 3의 x제곱을 어디로 어느 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시켰어? 그렇지. 자, 두 번째 그래프는 y는 3의 x 마이너스 2. 얘는요? 좋아요. 대답해라. 다현아, 눈이 지금 한 반쯤 덮었어. 너 눈 더 크잖아. 나보다 크잖아. 좀 크게 떠줘봐. 눈 큰 사람들은 나보다 크게 떠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나도 알아. 나도 영상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나 왜 눈을 안 뜨고 수업하지? 막 이래요. 저 평상시에 그냥 쳐다볼 때는 그보다 눈이 크거든? 근데 뭐 집중하고 생각할 때는 눈이 더 작아져요. 이러고 수업해야 될까 봐. 자, 그랬을 때 여기 점 A가 있으면 이렇게 X축의 평행하게 그은 점 B와 Y축의 평행하게 그은 점 C랑 만났을 때 이 거리가 같다고 하는 겁니다. 더워 죽겠네요. 이미 최대인데 어떡하지? 제가 혹시나 티셔츠가 젖을 수 있어요. 큰일 나겠지?
그때는 그냥 아 밖에서 비 맞고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점 A를 알아 몰라?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A를 정하시는 겁니다. 뭘로? A, 그렇지. 고민하지 말고 A, 하는 거야. 무슨 예쁘게 무슨 뭘 쓸까 고민하지 마. A 아니면 K 아니면 뭐 나머지 그냥 X 쓰든가 안 되면 별 쓰는 거야. 알겠지? 저한테서 배우신 분들은 나중에 고2, 고3 됐을 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별 쓰고 있어요. 별도 쓰고 달도 쓰고 달은 뭐 때. 자 A 쓰시면은 요 Y 값 얼마? 3에 A 플러스 1을 되겠죠. 그랬을 때 B라는 녀석은 어때? 뭐가 같고? Y좌표가 3의 A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X에 얼마를 넣기에 도대체 3의 A 플러스 1제곱이 됐을까? 다현아 얘기해봐.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얘기해봐. X 자리에 얼마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 될까? 아, 오늘 수업이 제때 안 끝나면 8월 15일 날 보강하겠습니다. 그 뜻은 오늘 수업을 제각제각 안 하면 보강됩니다. 오늘 대답을 제각제각 하면 수업이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이야. 지수 방부등식, 로그 방부등식은 내용이 얼마 없어요.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렇지. A 플러스 3이에요. 나도 안 하고 싶어 얘들아. 대답 좀 해줘. 그러면 C는 어떻게 되겠어? 뭐가 같고? X좌표가 같아요. 따라서 Y좌표는 집어넣으시면 되죠? 얼마? 3의 A-2가 되겠다. 근데 길이가 같다는 거지 않습니까? Y좌표가 같으니까 뭐만 비교해? 얼마큼 차이 났어? 3 차이 났어. 즉 이 길이가 3이라는 거고 얘의 길이도 3이어야 되니까 뭐랑 뭐가? 3의 A 플러스 1에서 3의 A 마이너스 2를 뺀 게 얼마? 3이라는 거죠. 아 선생님 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이 뒤에 배울 지수방정식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직 지수방정식 안 배웠는데 풀라고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약간의 꼼수를 부려서 여러분한테 뭐를 질문하느냐? 점 A의 Y좌표를 물어보는 겁니다. 점 A의 Y좌표가 얼마야? 3의 A 플러스 1이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3의 A 플러스 1로 쓰면 얘를 알아내는 거잖아. 얘는 어떻게 할까? 얘는 27분의 1 곱하기 3의 A 플러스 1이죠. 왜? 3의 마이너스 세제곱 A 플러스 1에서 3의 마이너스 세제곱 하면 A 마이너스 2제곱 되잖아. 그래? 그게 3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치환해서 풀면 되죠. 1 빼기 27 즉 뭐야? 27분의 26에 요거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 요게 3이다. 그러면 이항하시면은 저 별 구할 수 있겠죠. 됐냐? 이게 교육청 문제였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랑 더불어서 사실 8번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8번은 이제 여러 번 해보셨죠. 저랑 13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13번. 실력 문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예요. 자, 실력 있나 보자. 지금 13번에 함수가 두 개 나왔습니다. 하나는 y는 2의 x제곱이랑 또 하나는 y의 이거 뭐야? 8 곱하기 2의 x제곱.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2의 x제곱 곱한 다음에 8을 곱해줘가지고 막 숫자를 이렇게 키우면 되나? 그렇게 안 그립니다, 우리는. 저거 뭐다? 평행이동이에요. 왜요? 8은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이고 그러면 미시 같은데 지수끼리 어떻게 해? 더하니까 2의 x 플러스
세제곱이 된 거야. 즉 그림을 그려보자. 얘가 2의 x 플러스 세제곱이고 얘가 2의 x제곱이야. 따라서 x가 1일 때랑 x가 0일 때 비교하시면 x가 0이라고 한다면 여기 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이제 8 될 겁니다. x가 0일 때 2의 세제곱 8 될 겁니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가 너무 머네요. 1일 때. 그러면 이때는 여기 지날 때 여기가 이제 2가 될 겁니다. 8이 여기 거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럼 얘랑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여기 색칠한 부분이죠. 제가 어떻게 할 거? 선생님 이런 거 넓이 구할 수가 없는데요.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얘가 지금 길이가 간격이 얼마라고?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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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 얘 싹 한쪽에 정렬해 볼게. 어떻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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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거 뭐야, 이거?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얼마부터? y가 2부터 8까지. 가로 길이가 3. 그럼 세로 길이는 6. 따라 3, 6, 18. 되냐? 그 넓이가 18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그냥 잘라볼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이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는 완전하게 모양이 똑같죠. 따라서 요 색칠한 부분이나 오른쪽 색칠한 부분이나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잘라서 여기 있죠? 이렇게 딱 잘라서 요거 갖다 붙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보다 333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옆에 지수 방정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다 그랬어? 지금까지 한 거랑? 정말 똑같은지 여러분이 저를 검사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 지수 방정식이라는 거. 아까 우리가 최대 최소도 결국 뭐예요?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첫째냐 둘째냐를 갖다가 보셨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사실?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야? fx랑 gx가 같다고 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x가 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맞아? 아니면 이 방정식을 똑같은 방정식을 뭘로 풀 수도 있었어? y는 fx와 y는 gx라는 두 함수의 뭐 교점의 x 좌표가 뭐가 된다?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로 푸실 수 있죠. 맞니? 어려워? 이렇게 보면 괜찮지. 자, 부등식은요? 부등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fx가 예를 들어 gx보다 크다고 할 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함수로 따지면 y는 fx가 y는 gx보다 뭐 할 때? 함수에서 위에 있을 때. 즉 크다는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럴 때 x의 범위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니?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기본 메커니즘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알고 보니 이 fx가 지수 함수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 a의 fx는 b의 fx다.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건 나중에 할 거예요. a의 gx다. 이걸 해볼 겁니다. 그럼 지금 밑이 어때? 같지?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요.
사실상 이 문제는 그냥 지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fx랑 gx랑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물어봐 안 물어봐? 주는 문제지 뭐. 땡큐 하면 되잖아. 그러면 실제로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혹은 내신 아주 어려운 문제로 나올 때는 뭘 물어본다? 이 밑이 미친 거예요. 다르게 나오는 거지. 뭐 미치라고. 다른 밑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풀 수 있어 없어?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밑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뭘 이용하면? 밑변환 이게 지금 로그냐? 그래서 지수로는 풀 수가 없어요. 뭘로? 로그로 푸시는 겁니다. 어떻게? 양변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fx는 내려오겠죠. 생각해봐. 여기 로그 취해봐. 그럼 얘가 진수의 지수가 되잖아. 내려옵니다. fx의 로그 a. 얘도 내려오겠죠? gx의 로그 b. 이렇게 놓고 푸시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할 텐데 나중에 숫자나 식으로 보면 풀 수 있는 꼴로 이제 주어지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게 첫 번째 놈이에요. 첫째 놈. 뭐? 지수 자리에 그냥 식이 있을 때. 아까도 그랬지. 교대처수 할 때도. 자, 두 번째는 그럼 이제 뭐가 나올 차례겠어요? 그죠? 2차 방정식이 나올 차례예요. a 곱하기 a의 2x제곱 더하기 b 곱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c는 뭐가 0이 될 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를 치환하시는 겁니다. 치환하면 뭐가 되는데? t에 대한 2차 방정식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a의 x제곱을 치환하면 t는 0보다 클 때. 그러면 범위가 정해져서 풀어보는 거니까 구할 수 있겠네요. 알겠지? 범위 안에 있는 거 막 쳐서 풀면 돼.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어렵다? 부등식이죠. 자, 그럼 부등식은 어떻게 되는데? A의 fx랑 A의 gx랑 비교했더니 A의 fx가 더 크던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아, 선생님 그럼 fx가 gx보다 크겠네요. 맞아 틀려? 세연아 맞아 틀려? 이게 그러면 fx가 gx보다 크다고 하시면 될까요? 대답 좀 해라. 안 돼요. 왜? 밑에 범위에 따라서 얘가 증가함수일 수도 있고 감소함수일 수도 있기 때문이야. 증가함수라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지수가 커져요. 감소함수면 숫자가 커질수록 지수가 작아져야 되는 거야. 따라서 A의 범위가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그냥 그 순서 그대로 따라갑니다. A가 0과 1 사이라면 이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두 번째. 그래요. A의 방금처럼 또 2차 방정식 꼴로 주어질 때야. 그럼 얘 치환해보자 바로. 어떻게 돼? 이런 꼴 되겠죠. 이거 뭐라 그래? 우리 2차 부등식. 그러면 수상에 배웠던 2차 부등식 개념을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어떤 거겠어?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으로 푸시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부등식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자. 설명 다 했어? 이게 전부야, 개념은. 60쪽.
참고로 그러면 로그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아요. 저 지수 전에 로그만 들어갈 뿐이야. 자, 60쪽. 우리는 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제 1번에, 문제 1번에 2번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봤을 때 8의 x 플러스 1제곱은 32의 세제곱근 이렇게 나왔어요. 원래는 세제곱근 32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밑이 같지 않으니까 비교할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밑을 어떻게? 통일시킨다. 민경아, 얘 8을 냅둘까? 아니면 밑을 다른 걸로 바꿀까? 2로? 알겠어. 알았다 그래 그냥. 그러면 2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2의 세제곱이니까 3 x 플러스 3이라는 지수가 되죠. 오른쪽은 2로 바꾸면 2의 몇 제곱? 3분의 5제곱 되겠네요. 따라서 결국 문제 푸는 건 뭐야? 아우 이거 유치하지. 3x 플러스 3이 3분의 5가 될 테니 x를 찾으세요 라는 거야. 누가 해?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4번을 보시는 겁니다. 자, 요 녀석 봤더니 4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6의 뭐야? 곱하기 4분의 1의 x제곱을 뺐더니 0이 됐대요. 어쨌든 밑이 다르면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지수든 로그든 밑이 같아야 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을 얼마로 통일시킬까? 4로 하자. 굳이 4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잖아. 그럼 얘 보시면 4에 x제곱 그대로 살려두시고요. 이거 넘기면 얘는 4의 몇 제곱? 제곱. 4분의 1의 x제곱은 4의 몇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둘이 곱하면 4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제곱이니까 남는 건 뭐야? x제곱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와 같아요.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러면 x값이 두 개 나오면 그냥 그대로 당연하죠. 2차 방식 문제 푸는 거야. 범위가 없잖아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우리 저기 지수 배울 때 지수의 자리에 무슨 조건을 배웠어? 지수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지수는 뭐가 돼요? 실수 모두가 되고 실제는 복소수까지 돼. 응?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 첫째 놈은 앞으로 이제 그냥 여러분이 다 하시는 거야. 첫째 놈은 뭐가 어렵다? 둘째 놈 조금 신경 써주셔야겠네. 보자. 정말 신경 써야 될 놈이가 보자. 옆에 61쪽. 2-1번을 보시는 겁니다. 2-1번. 2-1번 보시는 겁니다. 예제 말고 문제. 오늘은 제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제를 안 해서 그래. 과제를 줄여드리려는 목적이야. 보시면 어때요? 4에 마이너스 x제곱도 나오고 뭐도 나와? 2에 마이너스 x제곱도 나와. 그러냐? 이 꼴 딱 봤어. 첫째 놈이야? 둘째 놈이야? 둘째 놈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치환할 거야. 왜 치환하는 거야? 선생님 저 치환 안 할 건데 해도 돼. 그냥 괄호쳐서 생각하면 돼. 굳이 치환을 안 해도 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일단 눈에 조금 익히려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한다면 t 값의 범위는 얼마다? 이거 뭡니까? 2분의 1의 x제곱이지. 얘 값을 x에 얼마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값이 전부 다 어때? 0보다 크잖아. t가 0보다 큰 범위가 되는 겁니다.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자 플러스 1은 어떻게 바뀌어요? 2의 1제곱이니까 2t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푸는데 단 범위가 0보다 클 때로 푸시는 겁니다.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얼마 나와? t값 4이거나 마이너스 2죠? 더해서 2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수 이거밖에 없잖아. 영은 어디 빼놓고 왔어? 자, 그랬을 때 0보다 큰 놈은 뭐밖에 없다? 4밖에 없다는 거네요. 선생님 너무 쉽지 않아요? 왜 오늘도 아쉽다 그러지? 아, 진짜. 돼요? 나 설명해도 돼 그러면? 3번. 아, 얘는 좀 특이한 놈이에요. 뭔데?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을 2라고 놓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얘들아 보자마자 선생님 이거 산술기하 평균 이러지 마. 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 산술기하 평균은 최소값 최대값 관련돼 있을 때 많이 쓰시는 거예요. 얘는 저거에 대한 방정식 물어보는 거지. 쓰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얘가 뭐예요 사실은? 얘를 내가 t라고 치환하면 옆에 있는 놈은 뭐가 돼? t에 이거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t분의 1이 돼요. 그게 2라는 거고. 우리 이런 방정식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어.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지. 자, 그 전에 뭐 t는 범위가 어떻고? 0보다 클 때 양변을 t를 곱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니까 t가 얼마다? 1이다. 선생님 그럼 t는 1 쓰고 답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자, 이놈들의 지금 최종적인 문제는 t를 물어보는 거예요? x를 물어보는 거예요? x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t가 2x제곱이 1인 거니까 x가 얼마다? 0이란 거. 아, 이거 5x 그렇게 5 됐지? x가 얼마다? 0이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t가 4, 답 4입니다. 하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2에 마이너스 x제곱이 4라는 거니까 x가 얼마 된다? 마이너스 2라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답을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의 t는 우리끼리 약속이야. 남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t는 4야 그러면 t가 뭔데? 이 소리가 나올 거야. 알겠죠? 그지 세연아? 너도 약 먹었어? 그래, 약 기운이 이렇게 점염될 수도 있어요. 미안해. 내가 놀래켰어? 네. 정리하시고요. 혹시 이거 정리하셨습니까? 요거 공간을 어디다 써놓으면 참 좋겠냐면은 따로 쓰신 데가 없다면 어디다가 59쪽 여백 많죠? 거기다가 요거 좀 써놓으세요. 방부등식 아예 그냥 싹 다. 왜냐면 난 부등식까지 그냥 개념 설명 끝이 났고 이게 결국 로그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으로 끝이 나요. 같기 때문에. 그래서 방부등식에 너무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갑니다. 자, 62쪽. 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요. 3의 1번 봐봐. 보시면 어때요? 5의 2x 플러스 1이 뭐랑 같다? x의 2x 플러스 1과 같다. 단 뭐 x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말이 주어져 있네요. 이거 너무 친절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푼다? 생각해봐. 우리가 결국에 배운 게 뭐야? 밑이 같을 때 뭐 한다고? 밑이 같다면 어떻게 풀었어? 지수끼리 비교했지. 그래서 뭐야? 처음에는 밑이 같다고 보자고. 그러면 정말 지수가 지금 같나요?
얘도 2x 플러스 2x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어? 지수가 같으니까 뭐 같으면 되겠어? 미시 같으면 되겠네. 근데 이것만 있나? 한번 생각해봐. 미시 다른데 같아지는 숫자가 있어? 생각해봐. 2의 x제곱 그래프나 3의 x제곱 그래프나 4분의 1 x제곱 그래프나 미시 다르니까 만난 애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 눈이 안 보여? 있잖아. 지수가 얼마일 때? 0이라면 모든 수가 정말로 얼마로? 1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신이 달라도 지수가 얼마면? 0제곱 0제곱이라면 가능하다고. 다만 이 문제는 지금 x가 0보다 크다고 주어졌네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서는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바로 봅시다. 자, 어딜 보냐? 아니. 잠깐만. 요거 안 했잖아, 아직. 왜 이거 안 했죠? 2x 플러스 1이 뭐가 되면? 0이 된다면 그때는 뭐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사실은 0이 되면 얘가 1 되고 얘도 1 되는데 그때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다만 문제에서 원하는 범위가 없어서 x가 5만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설명을 마무리했고요. 자, 이번에는 4번을 보신 겁니다. 4번 따단 밖에 비 오나요? 맞아요. 자, 얘는 어때? 일단 뭐 먼저 생각할 수 있어? 미시 같잖아. 그치? 미시 같은 상황이야. 그럼 뭐만 비교하면 돼? 지수만 비교하면 돼. 오케이. 지수 딱 비교했어요. 뭐랑 같아?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11이 같다고 세우시면 2차 방정식 풀 수 있겠죠. 또 끝인가? 거꾸로 뭐가 같다 생각할 수도 있겠어? 아까 얘기했죠. 지수가 전부 뭐가 되면? 0이 되면. 그럼 여기 그런 문제가 있나? x 플러스 1이 0이면서 x제곱 마이너스 11이 동시에 0이 될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그런 거 없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지수함수 다룰 때 이 경우는 안 다뤘어요. 뭐? 우리가 미시 1보다 크고 0과 1 사이는 다뤘어도 미시 1일 때는 다뤘어 안 다뤘어? 안 다뤘어. 왜? 야, 1의 제곱이나 1의 세제곱이나 1의 10만 제곱이나 전부 다 1이니까 다룰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상수함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방정식이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면 x 플러스 2가 미시 1이 되는 순간 뭐를 할 수 있다고요? x가 얼마? 0인데. 아이 쏘리. x 플러스 2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1의 x 플러스 1제곱이든 1의 x제곱 마이너스 11제곱이든 전부 다 1로 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겨줄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 했어? 미시 1인 거고요. 아까는 지수가 0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무적으로 가능해진다. 무적이야, 무적. 반드시 저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밑이 1 되거나 지수가 0 되는 경우. 그럼 여러분이 지금 3번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3-1의 3번. 바로 왼쪽에 있는 거. 다 풀어보신 분들은 3-3번도 풀어보세요. 맨 아래에 있는 문제. 자,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냥 장착이 돼야 돼. 뭐가? 그냥 미시 같을 때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자, 미시 같다고 하면 지수끼리 비교하면 돼. 미시 같다고 하면 지수끼리 비교해서 얼마? 3x 플러스 4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랑 같아지는 x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뭐 하나 찾았네? 돼? 안 되네, 안 되네. 야, 안 돼, 안 돼. 범위에 안 들어가. 두 번째. 또 뭐가 있을 수 있어? 밑이 지수가 달라도 밑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사실 0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0보다 크다고 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밑이 뭐가 되면? 0이 된다. 아이, 잔상이 남네. 밑이 1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1의 몇 제곱이든 1의 몇 제곱이든 같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x가 1일 때니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둘 다 지수가 0 되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따져줘야 돼. 자, 얘는요. 이거 정리하면 x의 몇 제곱? 정리하면 몇 제곱? x의 2x제곱이죠. 뭐 고민해. 밑 같잖아. 지수 더해야지. 그 다음 얘는요. 오른쪽은 x의 x제곱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풀어? 밑이 같네? 밑이 같으니까 어떡하자고? 지수가 같으면 되잖아. 그게 얼마? 2x랑 x제곱이랑 같다. 이거 만족하는 x는 0도 있고 2도 있겠네요. 또 만약에 밑이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x가 얼마가 들어가냐에 관계없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x가 얼마? 1 되겠네요. 근데 문제 조건을 보니까 단 x는 0보다 크다 그랬지. 따라서 x가 0을 제외하고 1과 2만 답이 되겠네요. 이거 지금 외우는 거야? 논리적인 거야? 논리적인 거야. 이거를 외워서 풀면은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앞으로 수학을. 앞으로 수능이나 모의고사나 혹은 내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모든 문제를 외워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 기본 개념 알고 있는 걸 활용해서 문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되고 앞으로는 그 전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에서 하던 공부 방식이 아니라 싹 바꾸셔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막 다 떠먹여 드려요. 유형별로 막 설명해 드리고. 왜? 고1은 내용이 그래. 근데 고2부터는 여러분 수능을 대비하실 거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를 푸시고 내신을 푼다고 하더라도 수특 문제 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신에도 모의고사 문제 나오잖아. 앞으로 처음 보는 문제들이 수두룩할 거라고요. 모든 문제를 못 보고 시험에 들어간다고. 자, 넘어갑니다. 예제 4번. A의 X제곱 꼴이 반복이 된대요. 이걸 응용하자는 거지. 아까 했던 거. 어떻게? 잠깐만. 요거 하시기 아니야. 요거 먼저 합시다. 4-1번. 자, 요거 잘 봐. 이거 여러분이 많이들 실수하고 헷갈려 하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봐라. 4의 X제곱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제 치환하는 건 금방 하겠죠. 벌써? 치환해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봐. 어떻게 쓸래?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T 플러스 8은 0. 됐냐? 요 녀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지. 그럼 T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인가? 아니야. 원래 식이 뭐였어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정리해서 쓸게요. 12의 2의 X제곱 플러스 8은 0이란 녀석이었고 이때의 X가 알파랑 베타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2의 X제곱을 바꿨잖아? 그럼 T는 어떻게 돼? T는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이 근이 되는 거예요. 이 식에서 근이 2의 알파제곱과 2의 베타제곱이라고. 그럼 뭘 할 수 있는데? 이 두근의 합과 곱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알 수 있겠죠. 어떻게? 둘이 더하면 2의 알파, 2의 베타 더해서 12가 될 것이고
2의 알파 이게 근이잖아. 근. 그죠? 근과 근을 곱하면 얼마? 8이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 자, 근데 얘는 정리가 되나요? 2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가 되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곱했을 때 지수끼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고. 얘가 8이 2의 몇 제곱이니까? 세제곱이니까 3이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이게 원래 치환하고 치환하기 전에 이 모양을 봤을 때 바로 이 알파 베타에 주의를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알파 베타 근이 아니라는 거. 자, 이거 꼭 근과 계수 관계 써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 찾을 수도 있어. 우리는 로그를 배웠잖아. 로그를 안 배운 사람은 못 찾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4-1번에 2번을 지금 풀어보시는 겁니다. 시작. 예, 요거 방금 1번 했고 그 밑에 2번. 작은 2번. 어떻게 했어요? 똑같아. 치환까지는 했죠. 그랬을 때 원래 근 여기서 x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때 치환했을 때 t는 뭐가 돼? 이게 뭘 치환했어? 2의 x제곱 치환했지. 2의 x 그래 3이네요. 3의 알파와 3의 베타 제곱이 근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에. 그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거 지금 t값 구할 수 있는 상황이야? 얘는 못 구하네. 왜? 개수가 다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개수가 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냥 생각이 근과 개수 관계로 넘어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두 근을 더해보기도 했고 두 근을 곱해보기도 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원래 두 근의 합은 2라는 것을 이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곱했을 때가 필요하더라. 그게 얼마? 마이너스 k가 된다고 하니 마이너스 k는 9가 되고 k는 마이너스 9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4-2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는 겁니다. 잠깐 복수 좀 해보자. 이런 2차식이 있습니다. A가 0이 아니라고 할 때 2차식. 이럴 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다면 조건이 어때야 돼? 판별식이 어떻다? 0보다 크고 서로 같은 두 근 또는 이제 중근을 가진다 그러면 D가 0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 하여튼 두 허근을 가진다면 어떻게? 자, 이거 실근입니다. 두 허근을 가진다면 D가 0보다 작다로 구하시는 거예요. 맞아? 그런데 여기까지 물어보는 건 누구? 중학생들의 영역인 거야. 우리는 좀 더 한 발짝 나가봐야겠지. 자, 두 실근을 갖긴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고 해보자고. 양근 뭐야? 양수인 근을 양근이라 할 겁니다. 그럼 근을 구했는데 양수예요. 어쨌든 근이 몇 개? 2개. 제가 서로 다른 녀석을 구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근이 2개니까 판별식 썼을 때 어떻게 돼? 0보다 크긴 큰 거야. 그러면서 어때야 돼요? 이것만 하면 구할 수 있나? 못 구해. 그 두 근이 양근이니까 어떤 성질을 가진다고 보여줘야겠지. 그게 바로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이 양수도 하면 어떻게 해요? 양수 돼요. 그럼 이것만 보이면 될까? 안 돼요. 왜? 예를 들어 두 근이 나왔는데 마이너스 1과 3이면 더해도 양수 맞잖아. 그래서 곱해도 뭐가 된다? 이거 왜 빠져? 곱해도 양수가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되겠죠. 선생님 그냥 곱해도 양수만 되는 것만 보이면 안 돼요? 안 되지. 왜? 둘 다 음수일 수 있잖아. 그래? 그러면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있겠어? 서로 다른 두 음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1번
판별식 썼는데 근이 몇 개? 서로 다른 2개 있더라. 두 번째, 뭐 합을 구했어요. 어떻게 나와? 0보다 작더라.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지. 세 번째, 뭐 곱했더니 0보다 크더라가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탁 똘똘한 예언이가, 그지? 아니야? 아니야? 그래, 알았어. 우리 민경이가, 옆자리에 있던 민경이가 고민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양근 2개, 음근 2개 말고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이렇게 쪼개 가지는 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야. 물어볼 수 있지. 그래 얘기해보자. 그럼 얘는 뭘 따지면 되게? 얘기해봐. 얘는 다 필요 없고요. 곱해서 음수만 되기만 하면 돼. 에? 선생님 왜요? 자, 사실 무지성으로 1번, 2번, 3번 다 해도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자. 이 곱이라는 건 뭐야? 저식에서 따지면 A분의 C죠. A분의 C가 양수라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AC가 양수래다. 음수면 AC가 음수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돼?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래? 그럼 B제곱은 양수, 음수? 혼나. 가 아니라 0 이상이야. 실수 제곱은 0 이상이야. 아주 그냥 낚으면 낚는 대로 그냥 아주 낚여. 그리고 AC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AC는 확실하게 얘는 양수 맞죠? 0 안 남잖아 내가. 그래서 뭐가 된다? 둘이 더하면 0보다 크다가 돼서 이것만 따졌을 때 두근을 가진다는 게 분명하다고요. 오, 그럼 합은 양수 하나가 큰지 음수 하나가 큰지 어떻게 알아? 합이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사실상 얘는 안 따져도 이것만 따져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1번, 2번, 3번을 다 생각하시는 게 사실 그게 무난할 겁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만 고민해볼까? 양근 하나랑 또 하나의 근이 0이야. 그럼 걔는 어떻게 할까? 곱이 0이야. 그럼 땡이야? 야, 곱이 0이면 2개 다 0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판별식을 쓰시는 거죠. 판별식 써서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근이 2개가 있는데, 그죠? 곱하면 0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 합도 구할 수도 있겠네. 굳이? 어차피 곱하면 0 곱하기 뭐예요? 음수랑 0을 곱했는지 음수랑 양수를 곱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도 구하셔서 0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4-2번을 보시는 겁니다. 자, 문제 밑에 4-2번 4의 x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16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요. 어떻게 한다? 치환하는 건 이제 그냥 자동으로 하자. 어떻게? t의 제곱하고 싶어? t의 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4의 t 플러스 16은 0이야. 자, 우리가 그러면 사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간다는 것은 이 x라는 녀석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t랑 관계 있어 없어? 관계 있지. 알파랑 베타가 다르면 여기 나온 t도 어때? 2의 알파랑 2의 베타가 서로 다르다. 다른 거 아닙니까? 지수가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두 근이 얘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판별식 쓰시면 짝수파면 쓰자.
4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따라서 a제곱은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가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a가 2보다 크다가 범위가 되겠네요. 잠깐만. 나도. 자, 지수분동식 보도록 할게요. 64쪽. 자, 그럼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느냐 한번 해보자. 보시면 일단 바로 가봐. 사실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랬어. 뭐야? 그냥 이제 밑에 따라 판단이 두 개로 나눠질 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문제 5-1번에 1번 봐봐. 보자마자 이제 밑을 통일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이제. 지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로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밑과 지수가 뭐 비교를 하려면 최소한 밑이 같아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밑을 어떻게? 2에 2로 전부 다 바꿔주시면 2에 4x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또 오른쪽은 뭐로 쓸 거야? 2에 얘기해봐. 그치, 세제곱 곱하기 3x 마이너스 2니까 3x 플러스 1제곱 쓸 수 있겠니? 그러면 누가 더 커? 오른쪽이 같거나 더 크대. 밑은 같은데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선생님 그럼 지수도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겠네요 라고 쓰면 돼, 안 돼? 돼. 왜 돼? 얘는 밑이 얼마니까? 1보다 크잖아, 밑이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동호 방향과 지수의 방향이 같다고요. 그럼 어떨 때 조심해야 돼? 바로 3번 같은 때죠. 3번 봐봐. 얘는 3분의 1에 2x 플러스 1이고요. 옆에 거는 3분의 1에 몇 제곱? 아니, 내가 3분의 1이라 얘기했잖아. 그쵸? 4? x제곱 되겠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근데 얘가 왼쪽이 더 같거나 크대. 선생님 그러면 2x 플러스 1이 4x보다 같거나 크겠군요? 맞아, 틀려? 아니죠. 왜? 이 3분의 1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 일 뿐이야. 그럼 우리가 아까 풀었던 방정식 문제랑 다를 게 있어 없어? 없네. 그냥 밑에 따른 판단만 해주시면 되는 거네.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1차 부등식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제가 설명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예. 자, 그럼 옆에 65쪽 가봐. 그럼 얘도 마찬가지일까? 이거 뭐예요? 첫째 놈이죠, 첫째 놈. 둘째 놈이죠, 둘째 놈. 2차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해보자. 자, 6-1번에 1번. 바꿔봅시다. 뭘로? 5의 x제곱을 어떻게 하자고? t라고 생각해볼게. 당연히 0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밑에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25의 x제곱이 t의 제곱으로 마이너스 6 곱하기 얼마? 5의 x 플러스 1제곱은 30t로 그 다음 플러스 125는 그냥 125로 얘가 어떻다? 0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푸는 문제들은 99%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안 되는 건 조금 뭐 그냥 판별식 푸는 거. 자, 얘는 어떻게 될까? 5랑 그래요. 5보다 크고 25보다 작다는 거 푸실 수 있겠어요? 근데 방금 t가 뭐야? 이건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시는 겁니다. 5의 x제곱으로. 그러면 5가 되려면 5의 1제곱이고 25는 5의 제곱이니까 x의 범위가 어떻다? 1보다 크면서 2보다 작다로 나온 거야. 선생님 아까 방정식보다 더 쉬운 것 같은데? 괜찮지? 얘는 밑이 얼마인지 고민 안 하고 그냥 풀었잖아. 괜찮습니다. 이래도 사실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밑 통일을 한 거야.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4번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시작. 자, 푸셨습니까? 얼마 나왔어요? 해볼까? 일단은 저 녀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좀 편할까요? 치환할 겁니다. 뭐를 치환할까? 3분의 1의 x제곱을 치환해보자고. t로 치환하면 얘가 어떻게 해? t의 제곱이고 밑에는 얘는 어때요? 3t가 되고 오른쪽은 9t 넘길게 마이너스 9t가 되고 마이너스 27이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27t니까 나와? t 마이너스 9에 t 플러스 3이 0보다 같거나 크다로 하시면 되잖아. 따라서 t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9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이 t는 우리끼리의 약속이야. 이게 뭔데? 3의 3분의 1의 x제곱이지. 그게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대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 애초에 지금 t가 범위가 어떻다고요? 0보다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t가 0보다 큰데. 맞습니까? 따라서 9보다 t가 같거나 큰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어떻다? 마찬가지로 얘가 3분의 1의 x제곱인데 9라는 것은 이게 지금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그러면 밑이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 x가 같거나 큰 게 아니고 뒤집어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다로 가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헷갈릴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가 범위 바꾸는 거 헷갈릴 것 같은데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돼요? 밑을 3으로 바꿔주면 되죠. 어떻게? 9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3의 제곱. 3분의 1의 x제곱 대신에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부등 방향이 이렇게 됐을 때 여전히 지수도 같잖아. 그게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밑 때문에 바꾸는 게 싫으면 맨날 이렇게 바꾸는 게 힘드니까 요것도 알아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6-2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얘는 뭘까요? 거꾸로 준 거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풀어서 x에 풀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얘 어쨌든 치환하실 거죠? 치환하면 어떻게 돼? t의 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알 수 있는 거 1도 있어 없어? 없어. 어쨌든 얘를 그럼 t로 바꾸긴 해야겠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것은 2의 x제곱은 어떻다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방향이 그대로인 거예요. 얘들아, 밑이 2죠? 1보다 크죠?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x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의 1제곱보다 2의 x제곱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게 뭐야? 그러면 t가 4분의 1보다 작고 t가 2보다 크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뭐야? t 빼기 4분의 1과 t 빼기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면 근이 4분의 1과 1이니까 a는 얼마가 되고? 2. 왜 자꾸 1이라 쓰는 거야? 내가 아까 2라고 했죠? 네. 그래요. 더하시면 얼마? 4분의 9가 되고 b는 곱해서 얼마? 2분의 1 되시겠네요. 되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일단 이거 한 판 쓰고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7-1번. 자, 선생님 밑이 같으니까요. 그냥 지수끼리 비교해서 한쪽이 더 크다고 하면 되겠네요. 돼, 안 돼? 안 돼. 지수 부등식은 바로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왜? 밑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뭘 해야 돼? 첫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로 나눠주셔야겠네요. 그래? 그럼 얼마? 밑이 1보다 크면 방향이 어떻다?
그대로. 두 번째, 밑이 0과 1 사이면 방향이 어떻다? 반대로. 그럼 됐나? 아까 우리 방정식 할 때도 뭘 했어요? 지수가 0 될 때로 따져봤고 밑이 1일 때도 따져봤거든. 지수가 0 될 때는 따질 필요 있을까 지금? 없겠죠. 왜? 지수가 0 된다는 것은 두 수가 같아진다는 걸 의미하잖아. 근데 등호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따질 필요 없겠네요. 밑이 1 된다는 것은 지금 어때요? 만약에 밑이 1이야. 그럼 어떤 일이 생겨? 같아지죠. 근데 지금 등호가 없는데 따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뭐야? 나중에 이게 밑이 1 된다는 것은 언제? 등호가 있을 때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번을 풀어보시냐면 7-2번을 풀어보시는 겁니다. 밑이 같으니까 그냥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다. 지수부등식은. 왜? 밑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니까. 따라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방향이 어떻다? 그대로. 이거 푸시면 x의 범위가 얼마? x-3 곱하기 x 플러스 1이 0보다 같거나 작아서 마이너스 1보다 x가 같거나 크고 3보다 같거나 작겠죠. 그래요? 그 다음 x가 0과 1 사이면 방향이 어떻게? 반대로. 결국 뭐야? 얘를 뒤집으신 거죠. 근데 아까도 그렇지만 지금 문제에서 x가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할 필요가 없고 0보다 크다만 남기면 되잖아. 맞아? 얘도 이거 뒤집자. 뒤집으면 마이너스 1보다 x가 같거나 작고 또는 3보다 같거나 큰데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요것만 남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 밑이 1일 수도 있죠. 근데 잠깐만. 왜 저거는 생각 안 해? 여기 앞에 있는 것도 생각해 줘야 되지. 이거랑 이거까지 이제 해야 뭐가 됩니까? 1보다 큰면서 3보다 같거나 작고 0과 1 사이에서 생각해야지. 여기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 없네요.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1 되니 안 되니? 되네. 그래서 x가 1인 것도 오케이다 이 말이야. 결국 이걸 싹 다 묶으면 얼마? 합집합 하는 거예요. 합집합. x가 1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같거나 작아서 mn의 곱은 3이 되겠습니다. 다현이 여기 앉을까? 나랑 눈 좀 마주치자. 응? 딱 트와이스 다현은 카메라만 딱 들이대면 어디 있는지 탁 카메라 알아서 막 딱딱 쳐다보는데 아닌가? 자, 8-1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좀 만만치 않죠? 2차 부등식을 여러분이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야. 치환까지는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러냐? 치환하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 플러스 k가 어떻다?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런데 이 녀석에는 숨겨진 범위가 있어요. 치환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 t라는 게 0보다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 왜? 3의 x제곱은 0보다 크니까. 그러면 얘 부등식을 그렸을 때 이렇게 아래로 볼록할 텐데 내가 모든 값에서 0보다 같거나 큰 게 궁금한 게 아니야. 어떨 때? 0보다 클 때만 알고 싶어요. 그럼 얘 표준형 만들면 꼭지점이 얼마? 따라서 여기가 3이라는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어디? 0보다 클 때. 즉 요거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어떻다? 0보다 같거나 크기를 원해요. 그럼 모든 값 따질까? 이 중에 가장 작은 꼭지점만 딱 따지면 어떻게? 나머지 모든 값들이 전부 다 0보다 같거나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따라서 t에 3 집어넣으면 얼마?
9 빼기 18 플러스 K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거 하나만 보이면 되겠네. K가 얼마? 9보다 같거나 크다가 되겠습니다. 괜찮지? 그림 많이 그려야 될까? 저는 많이 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이게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을 때까지 그리시는 거예요. 알겠어? 그리는 게 절대 독이 아니야. 그래프 잘 그릴수록 나중에 수투 혹은 미적분 선택했을 때 날라다녀요. 이때 안 그리면 미적분 가서 손을 못 대. 왜냐면 거기 가면 정말 다 그래프야. 알겠지? 물론 그래프 안 그리고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만큼 근데 그래프 기본 실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68쪽에 지수 방정식, 부등식 실생활 활용만 간단하게 보고 이제 지수 방부등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자, 68쪽에 예제 9번. 처음 가격이 128만 원인 어느 제품의 가격이 매년 25%씩 하락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써놔. 자, 매년 25% 하락에 줄치고 뭐야, 씨. 뭐라고 쓰냐면 남은 게 중요한 거야. 얼마큼 하락했는지가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래서 내 손에 얼마 있는데가 중요한 거야. 생각해봐. 야, 이게 매년 야, 너 1,000원 있었는데 25% 하락했대. 그럼 뭐야? 그래서 얼마 남았는데? 물어볼 거냐? 25% 하락했구나. 이게 중요하겠어? 아니, 남은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도 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128만 원 있었으면 1년 지나서 얼마의 돈이 남겠어요? 25% 하락했대. 남은 거 몇 퍼센트? 75%.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75. 즉 4분의 3 되겠네. 이게 얼마다? 96 되겠네. 이런 식으로 4분의 3. 1년 지나면 4분의 3. 이 남아있고 또 1년 지나면 거기에 곱하기 4분의 3이 남아있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다? 처음에 128만 원 있었는데 4분의 3을 뭐 몇 년 지났어? 알아 몰라? 몰라. X년 지났어. 그랬더니 54만 원이 되는 게 얼마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54랑 128 어떻게 할까? 4분의 3의 x제곱은 128분의 54 약분 되지? 64분의 27 64는 4의 몇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x는 얼마? 3. 아, 그건 뭐야? 미술 갖기 위해서 지수 비교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0까지 나왔으면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활용 문제는 계산이 어려운 건 없어요. 다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 테마 알려드린 거 뭐? 남은 게 중요하다. 뭔가 올랐든 뭔가 내렸든 수가 줄었든 늘었든 그래서 내 손에 떨어지는 게 얼마인데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9-1번도 해볼 수 있을까? 박테리아가 A가 있었는데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번식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를 못할까봐 실제자는 친절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처음엔 10마리였었는데 3시간 후에 640마리가 된대.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처음에 10마리가 있었어요. X시간 지나면 A의 X제곱 곱해진 다음에 곱해지는 거야. 알겠어? 한 마리가 3마리 됐다. 얼마 곱했다는 거야? 3 곱하기 3이야. 더하기 2 아니야. 그래서 3시간 후에 얼마? A의
세제곱 되는 거야. a의 세제곱. 그게 얼마다? 640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국어로 쓰인 한글로 쓰인 이 문장을 수학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a가 얼마? 4인 거죠. 세제곱해서 64 되는 거 4잖아. 그러면 10마리였던 박테리아 A가 몇 시간이 지났어? 얼마? 몰라. X시간 지났다 하자. 그럼 걔는 원래 A의 X제곱이니까 4의 X제곱배가 됐겠네요. 그랬을 때 그게 얼마? 만 240마리 이상이 되는 게 언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부등식이네. 양변을 뭘로 나누고 일단 10으로 나누고 1024는 4의 몇 제곱이에요? 5제곱이죠. 왜? 2의 10제곱이잖아. 외웠어 안 외웠어?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1024라고. 그러면 2의 10제곱은 4의 5제곱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x는 뭐다? 5 이상이겠네요. 3시간 지났을 때 640마리가 되던 게 5시간 지나니까 이거 뭐 10,000마리가 넘어가네요. 따라서 이 녀석이 5시간부터는 1240마리 이상이 된다. 문제 이게 너무 말랑말랑하네요. 여러분 좀 괴롭히고 싶으면 1240 저렇게 딱 구체적인 숫자 안 주고 그냥 10,000마리 이상 게 주는 거야. 20,000마리 이상 게 딱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거듭 제곱 해봐서 어느 범위보단 크구나 이걸 알아내셔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 활용까지 마쳤습니다. 그런 문제. 자, 갈게요. 로그 함수. 복습이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y는 ax제곱이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로그 함수는 이 녀석과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칭인 모습이야. 따라서 대칭이면 어떻게 생겨? 지금 지수함수는 어때요?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에서 점들이 존재하죠. x가 마이너스 10이 되든 마이너스 100이 되든 마이너스 1000억이 되든 10조가 되든 점들이 존재한다고. 맞아? y는 반드시 어떨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0보다 클 때만 존재하죠. 그러냐? 얘를 대칭시키면 x랑 y가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 바뀌어요. 그래서 로그 함수는 x가 어떻고 0보다 크고요. y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점근선이 y축에서 뭐라는 거야? 점근선이 x축에서 y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수함수는 0,1을 통과해요. 로그 함수는 1,0을 통과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이 된 겁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또 y가 지금은 이제 밑이 1보다 클 때를 봤는데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면 그때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왜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요거를 갖다가 적당히 여러분 편하게 로그 2의 x라 합시다. 이 녀석을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하자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미세 요 숫자를 2로 바꾸고 싶어요. 이거 지금 2의 몇 제곱? 미세 지수는 나가면 그대로 나갈 수 있어? 못 나가. 역수로 나가죠. 나가면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돼요. 어쨌든 뭐 역수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사실 큰 문제 없겠죠. 그래서 뭐 이 주황색 그래프를 전부 다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랑 같다고. 무슨 대칭? x축 대칭인 거죠. 이런 모양이 됩니다.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그래서 얘가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y는 로그 2의 x를 그릴 수 있어요. 얘 특징이 뭐야? 우리 지수함수에서는 어떤 점을 항상 지나? 0,1을 지나. 얘는 어떤 점을 항상 지나? 1,0을 항상 지나요. 지수함수에서는 미시 1보다 클 때 증가 함수였고 로그 함수도 미시 1보다 클 때 증가 함수야. 0과 1 사이는 둘 다 감소 함수야. 됐어? 점근선이 지수함수는 무슨 축? x축. 이걸 다른 말로 식으로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럼 로그 함수는 무슨 축? y축. 다른 말로 x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굳이 생략하고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73쪽은 지난번에 같이 했잖아. 그래서 74쪽 보시면 (73, 74는) 여러분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하나만 해볼까? 하나만? 73, 74 중에 나 질문 있다. 뭐? 1-2번? 볼까요? 1-2번 보시면 y는 로그 2에 4x-1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이렇게 봤는데 x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로그 함수 그릴 때 x 앞에 뭐가 없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곱하기를 쳐다보시는 거죠. 진수에 곱하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혜연아? 그래요.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x-1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수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그대로 그냥 올 수 있죠? x-1과 플러스 2가 되겠네. 즉 로그 2의 x를 그려놓고 어떻게? 올라가도록 쓱 그리는 거야. 쓱. 이게 점근선이다. 쓱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려놓고 얘 여기 항상 1 지나죠?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가시는 겁니다. 1만큼, 2만큼, 1만큼, 2만큼. 그래서 연결해서 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점근선은 얼마? 원래 x는 0이 점근선이었어.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 점근선도 어디로 이동해? x는 1일 대로 이동하는 거죠. 되냐? 아이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려는 문제는 나오기 힘들고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 이동을 생각해서. 그러면 74쪽에도 한 문제는 해봅시다.
74쪽에서 나 이거 조금 어렵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74쪽 중에 어려운 문제. 얘기 없으시면 2-2번 하겠습니다. 자, 2-2번. 함수 y는 4로그 얼마? 3의 x-5라는 그래프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대. 대칭 이동 어떻게 하죠? x축 대칭 이동은 어떻게 할까? 그죠? 이게 내가 잡으면 떠올리라 그랬지. 여기에 x, y가 있는데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면 아래로 내려가서 얼마? x는 그대로 y가 마이너스 y가 될 거야. 즉 바뀐 건 뭐밖에 없다? y 대신 마이너스 y. 그래서 바꾸시면 마이너스 y는 4 로그 3의 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한대. 그럼 x 대신에 얼마 써? x 마이너스 2 쓰시면 되죠. 그 다음 또 y축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인데? 누구야? 나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뭐 써? y 빼기 2 쓰시면 되죠. 여기 그냥 플러스 2 있으면 100% 틀립니다. 얘가 y일 때 플러스 2인 거지 마이너스 y일 때는 플러스 2 아니야. 얘가 6,k를 지난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요? y 자리에 얼마 집어넣고 k 집어넣고 x 자리에 6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여기는 4 로그 3의 4가 되나요? 아 이거 원래 마이너스 5가 아니죠? 아 이게 마이너스로 된다. 이게 로그가 아니죠? 이게 괄호가 밖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3의 9니까 얼마? 2가 되고 빼기 5가 있으니까 k는 얼마다? 마이너스 1 되셔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냥 순서대로 하나씩 차근차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75쪽에 몇 번 해볼까요? 2번? 자, 75쪽에 2번! 다들 보충한다니까 텐션이 막 미친듯이 떨어지는데 이거? 자, 지금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y는 로그 3x가 있고 또 하나는 y는 로그 9x가 있어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숫자가 밑이 커지면 커질수록 x축에 기어요. x축에 둘이 긴다. 알겠지? 왜 그럴까? 보시면 이게 로그라는 게 특징이 뭐야? 로그 3의 9가 로그 3의 x가 1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 3이어야 돼. 즉 3일 때 어쨌든 여기 통과하겠지. 1일 때 1,0 통과하는데 3일 때 1이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로그 3의 x야. 로그 4의 x는 어때요? 얘가 1 되려면 밑이 얼마? 밑이 4일 때 진수가 4여야 돼. 즉 얘보다 좀 더 오른쪽인 4에서 1이 되니까 얘가 통과하려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 굴곡 그대로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겠지.
따라서 얘는 밑이 크면 클수록 더 누워요. 증가가 줄어드는 거죠. 3의 x제곱과 4의 x제곱 승하면 값이 다른 거예요. 갑니다. 다시 돌아왔어.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x가 k일 때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을 텐데 이 AB 길이가 이미 2분의 3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 기출문제 풀어본 거 기억나? 점 좌표 표시해 보는 겁니다. A의 좌표는 k, 로그 3의 k. B의 좌표는 k, 로그 9의 k. 자, 둘이 길이 비교하면 x 좌표가 똑같으니까 뭐만 비교해? y 좌표. 로그 3의 k에서 얼마 빼? 로그 9의 k를 뺐더니 그게 얼마다? 2분의 3. 그럼 얘 미통일 시킬 수 있어? 얘가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제곱이 나가서 2분의 1 되지? 로그 3k를 한 문자로 보면 하나 있었는데 2분의 1 뺐어. 남은 거 얼마?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로그 3k가 2분의 3이고 로그 3k는 3이라 k는 얼마? 27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차근차근 좌표 찾아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대소비교인데 질문 있나요? 2번? 네.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과 1 사이일 때 지금 비교하라는 게 뭐냐면 2 로그 A5라는 녀석과 얼마? 마이너스 3 로그 A분의 1 3 또 3 로그 A2 더하기 로그 A3을 더한 것을 비교를 해보래요. 그럼 저것들을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밑을 통일시키셔야 된다고. 그래? 그럼 통일시켜보자. 얘는 잘 통일되어 있죠. 하지만 나중에 비교하려면 이 앞에 2가 없는 게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진수의 지수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로그 A의 5의 제곱, 즉 25가 되겠네. 두 번째는 얘가 A분의 1이에요. A를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1제곱을 빼는 거죠. 역수로. 그럼 남는 건 이 숫자가 얼마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고 얘를 올리면 로그 A의 3의 세제곱 27 되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밑이 같은데 더 하려고 보니까 여기 3이 있어서 불편해. 진수의 지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2의 세제곱은 8이죠. 8과 3을 로그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 곱하는 게 되니까 로그 A의 24가 됩니다. 그럼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면 25, 27, 24. 누가 제일 커? 진수는 27이 제일 크지. 하지만 밑은 범위가 0과 1 사이예요. 즉 감소함수예요. 그 순서가 반대로가 돼서 B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5가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24가 제일 큰 게 된다 사실은. 됐어요? 어디 보고 있어? 자, 그 다음에 77쪽의 별표. 사실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77쪽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무슨 관계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연산의 관계예요. 다른 말로 단어 하나만 수정할게. 지수와 로그는 역연산이에요.
근데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연산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역 함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역함수란 건 뭐죠?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는 거죠? 아셔야 돼요. 역함수는 x와 y를 자리를 바꿔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f, a가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역함수를 취했을 때 x랑 y좌표 자리가 바뀌어. 그걸 어떻게 표현하려고? f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결과를 쓸 때 원인이 뭐냐 이렇게 나온 거야. b가 나온 원인이 뭐야? a요. 이게 쓰는 거야. 알겠니?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x랑 y를 자리 바꿔서 대입해서 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얘는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y는 x 대칭을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를 배우신 분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다 사용돼야 되고 공역은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집었을 때 공역이 정의역이 되겠죠. 남는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건 오로지 하나야.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는 거예요. 역함수의 조건이. 그랬을 때 지수로는 됩니까? 돼요. 이미 그렇게 만든 거기도 하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a의 x제곱을 y라고 하자고. 그럼 얘를 로그의 정의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로그의 정의는? x는 로그 a의 y죠. 아직까지는 그냥 지수함수예요. 이대로 하면. 근데 어떻게 한다고? 역함수를 만들려고 x랑 y 자리 바꾸면 y는 로그 a의 x니까 이게 로그 함수 모양이고 지수함수랑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되냐? 그래서 1번 일단 너 역함수 할 수 있니? 하고 문제 줬어요. 예제 1번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저기 문제 1번 얘기합시다. 문제 1번 y는 2에 x-1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어. 어떻게 한다고? x랑 y를 자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자리 바꾸면 x는 2에 y 빼기 1이 플러스 1이죠. 근데 이렇게 쓰면 함수 정리가 덜 됐다고 보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y는 하고 쓰는 걸 원해요. 그래서 여기 지수 자리에 있는 y를 꺼내야 돼요. 어떻게? 로그를 이용해서. 근데 그러기엔 여기 지금 플러스 1이 붙어 있죠. 일단 플러스 1 넘기면 x 빼기 1은 2의 y-1이고 양변에 로그를 쓸 건데 뭐? 로그의 정의로. 어떻게? 지수가 얼마니? y 빼기 1은 밑이 얼마일 때? 2일 때 진수가 x-1인 녀석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깔끔하게 하면 y는 로그 2의 x-1의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게 역함수를 구한 겁니다. 말로만 들었을 때는 해보기 어렵겠죠? 2번을 지금 해보시는 겁니다. 자리 바꿔요. 마이너스 3 넘겨요. 그러면 x 플러스 3은 로그 3분의 1에 y 빼기 2까지는 됐고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y 빼기 2는 3분의 1에 x 플러스 3이죠?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만 넘기면 3분의 1에 x 플러스 3에 플러스 2제곱 되는 거죠. 저는 이거 3에 마이너스 제곱 쓰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3-3번, 5-3번도 저랑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점 P가 있습니다. P가 A, B고요.
q가 마이너스 1,b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함수 위의 점이래요. 하나는 뭐? y는 로그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 또 하나는 이 녀석의 어디? 역함수. 그럼 역함수 구해야 되나? 싫어요. 역함수 구하는 과정은 방금처럼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꾸로 생각하자. 마이너스 1,b가 요 녀석의 역함수에 있는 게 아니고 뭐가? b, 마이너스 1이 요 함수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지. 그게 편하잖아. 얘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거 대입하면 b는 로그 3분의 1의 a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거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은 로그 3분의 1의 b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 b를 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b가 3 돼야 되는 거죠. 자, 로그 3분의 1을 어쩌고 했더니 3이 나왔어요. 그럼 a가 얼마야 되는 거예요? 27분의 1인 거죠. 이렇게 찾으시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나중에 로그 방정식 문제를 푸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예제 6번, 예제 7번, 예제 8번.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다. 결국 최대 최소도 무슨 문제? 로그 함수가 증가 함수고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x값과 가장 큰 x값을 선택하면 최대 최소가 나오고, 첫 번째는 뭐? y가 로그 a의 fx꼴로 나올 수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뭐라고? 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이 진수가 언제 제일 작고 언제 제일 크냐가 중요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는 뭐랑 관계 있다? fx의 최대 최소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가 나올 수 있다고? 아까처럼 a 곱하기 로그 a의 x 더하기 b 곱하기 로그, 야 이거 왜 제곱 안 하냐? 제곱 로그 a의 x 더하기 c가 요 함수일 때, 즉 2차 함수꼴로 치환해서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2차 함수 치환은. 그래서 요 예제 8번까지 보시게 되면은 되는데 가야 된다. 스시 땡 가야 된다. 뭐였지? 영어학원. 앞에 넘겨봐. 하루 1번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혹은 나 이 문제 꼭 해야 된다 있어? 아니면 남아서 질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뭐야 사실은? 로그 방부등식만 남은 거예요. 맞죠? 연습 문제하고 유형편하고. 정말 똑같은지 보러 가자. y는 로그 2분의 1의 x의 제곱에 뭐야? 2가 곱해져 있어요. 더하기 로그 8-2번이야? 8-2번 볼게요. y는 로그 3의 x의 제곱 더하기 a 로그 27의 x의 제곱 더하기 b가 x는 3분의 1에서 1이라는 최소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치환하자고요. 어떻게? 로그 3x를 t로 치환하자고. 그럼 b 값의 범위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로그 값은 왜? 가질 수 있는 값이 실수 전체야. 따라서 너무 행복하게 우 룰루랄라 t제곱 하면 된 거지. 되냐? 되냐?
여기 x의 범위는 있어요, 그럼?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x의 범위는 있어요. 우리 항상 로그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미세 조건과 진수의 조건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있어? 이따 물어본다? 자, 그럼 얘는요? 진수의 지수 앞으로 쿵 떨어져서 목 가는 거 봐. 2AT라 쓰지 말고 밑이 지금 27이잖아요? 3의 세제곱이야. 여기 있는 밑의 지수가 나가면 뭘로 나간다? 역수로. 따라서 어떻게 돼? 3분의 2AT 플러스 B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될 텐데 T가 얼마일 때? 3분의 1일 때 최소값 1을 가져요. 따라서 뭐다? T 빼기 3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과 같아야만 하겠지. 따라서 전개하면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플러스 얼마? 9분의 10 되니까 A는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1 되고 B는 9분의 10 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뭐야? A, B의 값을 구하게 되면 망했네. 제가 정신이 나갔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의미가 뭐야? T가 얼마야? T가 X가 아니야. 뭐죠? T는 로그 3의 X야. 맞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풀이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X가 3분의 1일 때 최소값 1을 갖는 거야. Y가. 그러면 X가 3분의 1일 때 T는 얼마입니까? T는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예요. T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를 간다고? Y가 1을 가는 거야. 여전히. Y는 1이야. 여전히. 여전히 이거 Y죠. Y라는 식이죠. 따라서 어떻게 돼?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인 거야. 다시 뭐? T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1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야. 따라서 전개하시면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될 테니까요. A 값은 얼마가 돼야 되고? 3 돼야겠네요. B 값은 2가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특이점이죠.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가 뭔지 T가 뭔지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이어서 로그 방정식 분응식을 볼 건데 일단은 우리 요 바로 다음 주는 삼각함수를 나갑니다. 제가 삼각함수 중학교 수학 개념부터 다루긴 할 건데 그래도 부탁드리는 건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특수각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는 한번 보고 와. 알겠어?